가을 끝자락 청파리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풍나무들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혜라는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40년 만에 다시 보게 될 고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국문학 교수로 살아온 68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고향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돌아올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도시의 바쁜 일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퇴와 함께 찾아온 공허함, 그리고 얼마 전 받은 미정의 편지가 그녀의 마음을 고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정미정, 대학 시절 함께 문학을 논하던 동기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간 혜란과 달리 미정은 청파리에 남아 은월다원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녀도 병든 몸으로 혼자서는 차밭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혜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월다원. 아버지 윤석호가 평생에 걸쳐 일궈낸 차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거쳐 산업화 시대까지 격동의 세월을 견뎌낸 그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혜란에게 은월다원은 놀이터이자 공부방이었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위로받던 안식처였습니다. 버스가 청파리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혜란은 마음 한편이 서글퍼졌습니다. 정류장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합실, 금이 간 아스팔트, 그리고 예전에 없던 적막함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정류장에서 혜란을 기다리고 있던 미정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여인의 얼굴에는 40년의 세월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친구를 맞이하는 미정의 미소에는 여전히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마을길을 따라 은월다원으로 향하는 동안 혜란은 고향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길가의 집들은 대부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쓸쓸히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미정 같은 노인들만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월다원에 도착했을 때 혜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억 속에 푸르고 울창했던 차밭은 여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차나무들은 여전히 줄지어 서 있었지만 잡초가 곳곳에 자라 있었고 관리사 건물은 낡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이 넓은 차밭을 돌보아 온 미정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혜란은 차밭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따던 봄날들, 여름날 그늘에서 책을 읽던 오후들, 가을이면 은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차밭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미정은 혜란에게 더 이상 혼자서는 이곳을 지킬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차밭 관리는 그녀에게 너무 벅찬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마을의 관광 개발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혜란의 동생인 재우가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혜란은 미정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불안해졌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동생 재우는 지역 행정의 밝은 실무형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책과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그가 마을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월다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은월다원에서 헤라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차나무 사이사이에 세워진 작은 표지석들, 관리사 처마 밑에 걸린 낡은 온도계, 그리고 창고 한켠에 정리되어 있는 차 가공 도구들. 모든 것이 윤석호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미정은 헤란에게 은월다원의 관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이 일을 아버지의 딸이자 평생을 문학으로 살아온 헤란이라면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헤란은 미정의 간절한 부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월다원 관리사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헤란은 40년 만에 귀향이 단순한 휴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가을바람 소리를 들으며 헤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은월다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가는 동안 헤라는 차밭의 하루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나무 사이를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차잎에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이곳에서 느꼈을 평온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은월다원을 찾아와 헤란에게 차박 관리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잎을 언제 따야 하는지, 날씨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를 우리는 적정한 온도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60년 가까이 이곳을 지켜온 미정의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헤라는 마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낯선 차들이 마을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측정하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의문은 일주일 후 열린 마을 회관 공청회에서 풀렸습니다. 헤라는 미정의 권유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관 안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앞쪽에는 군청과 도청에서 온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군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청파리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펜션, 카페, 체험시설 등을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이는 희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땅값이 오르고 마을의 활기가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헤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단상 옆 특별석에 앉아 있는 남자, 바로 그녀의 동생 윤재우였습니다. 4년 전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재우는 지금 지자체 관광특구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행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이 개발 계획의 핵심 인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우가 단상에 올라서자 사람들은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재우는 일벌일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관광특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후의 발표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뉠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쪽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관광 숙박지구, 중간 지역은 전통체험과 농촌체험이 가능한 체험관광지구, 그리고 은월다원이 있는 산록지역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제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태관광지구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의 은월다원이 그대로 보존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아버지가 일궈놓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차밭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사람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최문호는 적극적으로 개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청파리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상당수의 집들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부 나이 든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발이 좋기는 하지만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가 사라질까봐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경제적 기대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헤라는 공청회가 끝난 후 제후에게 다가갔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동생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추진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후는 누나를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해했습니다. 평생 누나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온 그에게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제후는 헤란에게 관광특구 개발이 마을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오랜 꿈이었으며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의 진심과 열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은월다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면 차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갖고 온 고요한 성찰의 공간이 상업적 관광지로 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헤라는 은월다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차나무 잎사귀에 은빛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월다원은 아버지의 철학과 삶의 흔적이 담긴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과 마을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헤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음 날 아침 은월다원을 찾아왔을 때 헤라는 어젯밤 공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미정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 역시 은월다원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었고 이 문제가 헤란과 제후 남매 사이에 깊은 갈등을 불러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며칠이 지나는 동안 헤라는 은월다원의 구석구석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특구 개발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곳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석호가 이 땅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왜 평생을 이곳에 바쳤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오후 헤라는 관리사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창고 안에는 차 가공 도구들과 함께 낡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녹음기와 몇 개의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차나무 관리 일지부터 시작해서 날씨 기록,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헤라는 특별한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은월다원은 단순한 차밭이 아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차 한 잔에 담긴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평화이다. 이 땅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이다.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이런 문장들을 읽으며 헤라는 왜 윤석호가 더 수익성 있는 작물 대신 차나무를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월다원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테이프에 있었습니다. 헤라는 오래된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은월다원에서의 일상과 차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윤석호는 전쟁 중에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들, 마음의 병을 앓던 이웃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은월다원에서 위안을 찾았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눈 대화들, 차밭을 거닐며 찾은 평정심, 계절의 변화를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들이 아버지의 육성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헤란의 가슴을 울린 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헤란아, 너는 서울에서 큰 학자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은월다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와 치유를 선사하는 곳이란다. 헤라는 테이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때를 위해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딸에게 전하는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헤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재능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라디오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은월다원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마을의 작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방송국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고, 헤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은월다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주 2회 30분씩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송에서 헤란은 은월다원의 역사와 아버지의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차 향기 속에 담긴 기억들, 계절마다 변화하는 차밭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는 직접 우린 차의 향기를 묘사하며 청취자들이 마치 은월다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송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첫 방송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방송국으로 청취자들의 사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중년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시니어들, 그리고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방송을 들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식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셨거든요. 은월다원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급했는데 선생님의 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기회가 되면 은월다원을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헤라는 아버지의 철학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허기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은월다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미정도 헤란의 방송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헤란에게 이제야 은월다원의 진정한 계승자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호가 추구했던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헤란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은월다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차밭을 둘러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지만 현재의 시설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제후의 관광특구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월다원이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발 계획에 탄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상태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헤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과 조용한 은월다원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얻은 반향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은월다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월다원에서 차를 우리며 헤라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철학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은월다원은 치유와 평화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란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은월다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을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서너 팀의 방문객들이 조용히 차밭을 둘러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헤라는 이들을 위해 작은 평상을 마련하고 직접 우린 차를 대접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마을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제후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방송 활동을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은월다원에 관심을 보이자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후가 은월다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남매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제후는 관리사 평상에 앉아 헤란이 내어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방문객들을 위한 간이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입구에는 은월다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작은 안내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후는 먼저 누나의 방송 활동에 대해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향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제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제후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특구 개발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한 필생의 사업이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평생 누나의 그늘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이번만큼은 자신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란의 방송과 은월다원에 대한 관심 증가는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은월다원이 포함된 생태관광지구는 대규모 관광시설과 함께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더 많은 제약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우는 헤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함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은월다원이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 개발 계획 전체가 수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재우는 이미 외부 관광업체와 지자체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정 경험과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헤라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우가 마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그의 의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월다원이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헤라는 재우에게 아버지의 테이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석호가 은월다원을 어떤 마음으로 가꾸어 왔는지, 이곳이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재우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과 가치가 있어도 경제적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은월다원도 결국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재우는 또한 헤란이 40년간 서울에서 살면서 마을의 실상을 제대로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 마을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헤라는 재우가 돈과 개발에만 매몰되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월다원이 갖고 있는 치유와 평화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상업적 관광지로 바꾸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재우는 헤란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상론만 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철학이라도 실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며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특구 개발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을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남매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충돌로 번졌습니다. 헤라는 재우가 평생 성과와 인정에만 매달려 살아왔다고 비난했고, 재우는 헤란이 학문의 상아탑에서만 살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논쟁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형제 간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우는 어릴 때부터 우수한 누나와 비교당하며 느꼈던 열등감과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항상 누나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이제라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혜란 역시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학문에만 몰두하며 가족에게 소홀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재우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월다원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재우는 관광특구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혜란은 은월다원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서로 다른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최문호를 비롯한 상당수 주민들은 재우의 편에 섰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관광특구 개발이 마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나이든 주민들과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혜란의 입장에 동조하며 은월다원의 보존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혜란은 더욱 적극적으로 방송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철학과 은월다원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도 점점 뜨거워져서 전국 각지에서 은월다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혜란은 은월다원에서 차를 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될 줄은 몰랐고 마을이 양분되는 상황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재우의 말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까?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혜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는 가운데 정미정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와 시력 장애가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매일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월다원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해 비틀거리면서도 차밭을 둘러보고 혜란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은월다원에 나타났습니다. 혜란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관리사로 모셔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꺼낸 이야기는 혜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60년 가까이 은월다원을 지켜온 미정에게는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혜란의 아버지 윤석호에 대한 깊은 마음, 그리고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게 된 진짜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대학 시절 혜란과 함께 국문학을 공부하며 문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미정이 혜란의 집을 처음 방문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미정은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윤석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혜란의 어머니는 재우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윤석호는 홀로 혜란과 재우를 키우며 은월다원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권했지만 윤석호는 자녀들과 차밭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확고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은 당시 21살이던 미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집을 오가며 윤석호와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은월다원에서 그의 철학을 들으면서 점차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윤석호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윤석호는 당시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세월의 무게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책임감이 그를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차를 우리며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따스한 눈빛이 미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자신의 감정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친구인 혜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마음이라 해도 친구의 아버지를 연모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윤석호 자신도 재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면서도 혜란과의 우정을 통해 윤석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건강한지, 은월다원은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무엇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가 미정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혜란에게는 결코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혜란과 재우가 모두 서울로 올라간 후 미정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안정된 교직을 포기하고 청파리로 내려와 윤석호를 도우며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고향에서의 조용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윤석호는 미정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 차밭을 관리하고 차를 가공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던 차에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정의 진심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이미 마음을 차와 자연 그리고 은월다원에 온전히 바친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행은 3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미정은 윤석호의 동반자로서 은월다원을 함께 가꾸었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비록 부부는 되지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깊은 동지애를 나누었습니다. 미정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의 철학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호가 추구하는 가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선사하는 은월다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석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미정은 은월다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가치와 철학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그에게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란은 미정의 고백을 들으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미정에게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미정이 자신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감정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와 은월다원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정의 이야기는 은월다원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윤석호 개인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 아니라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어우러진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미정의 평생에 걸친 헌신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은월다원은 진작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미정은 혜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진정으로 은월다원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헤란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석호의 딸이자 그의 철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헤란이 은월다원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부탁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밭을 관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호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와 자신이 60년간 지켜온 사랑을 함께 이어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월다원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위안을 찾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두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미정은 또한 윤석호가 남긴 또 다른 기록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헤란이 발견한 테이프 외에도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일기들과 편지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월다원의 미래에 대한 윤석호의 더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헤란은 미정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은월다원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석호의 철학과 미정의 숭고한 사랑, 그리고 이 땅에 깃든 수많은 이들의 기억과 희망을 함께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헤란은 재우와의 갈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추진하는 관광특구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월다원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헤란은 미정이 알려준 곳에서 아버지의 추가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정말로 수십 권의 일기와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정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글들도 있었는데 윤석호가 미정의 헌신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얼마나 소중한 동지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윤석호가 은월다원의 미래에 대해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이 땅은 후손들에게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평화를 물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하나가 되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야 한다. 헤란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평생에 걸친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월다원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정의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나는 동안 헤란은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미정이 알려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상자들에는 정말로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윤석호의 일기, 편지, 그리고 놀랍게도 은월다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란의 마음을 깊이 울린 것은 1980년대 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헤란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헤란은 그때까지 이 편지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자신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여는 헤란의 손은 떨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석호는 이미 30년 전에 청파리 일대의 개발 압력이 거세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헤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은월다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나는 이곳이 언젠가 개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은월다원은 단순한 차밭이 아니다.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는 곳. 그것이 은월다원의 진정한 가치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요한 안식처가 필요하다. 내가 학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듯이 은월다원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편지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호는 은월다원을 치유와 교육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차문화 체험은 물론이고 명상과 독서를 위한 공간,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의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교육의 이상을 이곳에서 실현해 보렴. 차 한 잔에 담긴 철학을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헤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은월다원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자료는 오디오 테이프였습니다. 헤란이 이전에 발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고 내용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석호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거의 20년간 은월다원에서 일어난 일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꾸준히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테이프 중 일부는 은월다원을 찾아온 방문객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던 노인, 사업 실패로 좌절한 중년 남성, 가정 문제로 방황하던 여성들, 진로를 고민하던 젊은이들. 모두가 이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윤석호와 나눈 대화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윤석호가 직접 들려주는 은월다원 치유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차를 우리는 과정 자체가 명상이며 차나무를 돌보는 일이 자연과 하나 되는 수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차밭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순환을 배울 수 있고 조용한 차 향기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이런 기록들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습니다. 제후의 관광특구 개발 계획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은월다원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특별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치유적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자료였습니다. 헤라는 이 발견을 즉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 일부를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40년 전에 쓰인 편지였지만 그 내용은 마치 오늘의 상황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적절했습니다. 은월다원은 치유와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차를 기르고 파는 농업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르고 치유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방송에서 헤라는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윤석호가 직접 들려주는 차 이야기와 치유 철학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 후 전화와 이메일로 쏟아진 반응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이렇게 순수한 철학을 지키려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직접 은월다원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생님의 방송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꼭 한번 은월다원을 찾아가서 그 평화로움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방송의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은월다원의 특별한 가치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전국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해란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문화계 인사들은 은월다원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마을 내부에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은월다원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관광특구 개발 계획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우를 비롯한 개발 찬성파들은 이런 상황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을 이장 최문호는 해란의 방송을 듣고 직접 은월다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문호는 해란에게 방송 내용이 마을의 경제적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 건 알지만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특구 개발이 무산되면 마을은 정말 끝장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해란은 문호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은월다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결국 마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문화의 공간으로 발전한다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호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며 시골 사람들에게는 당장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해란은 오늘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은 해란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발견한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제우와의 갈등과 예민한 마을 분위기를 고려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미정의 생각이었습니다. 미정의 말은 해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은월다원을 지키는 것과 마을 공동체의 현실적 필요를 조화시키는 일, 그 둘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해란은 아버지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래된 일기 한 구석에서 의미 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은월다원의 철학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평화와 치유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야 한다. 해란은 아버지의 이 말씀이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월다원을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었던 진정한 은월다원의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들이 공개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은월다원을 둘러싼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란의 라디오 방송은 전국 각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월다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일간지는 마지막 순수를 지키려는 노 교수의 외로운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직접 청파리를 찾아와 해란을 인터뷰하며 은월다원의 특별한 가치와 개발, 압력 사이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은월다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존을 촉구했고 전통문화 보존 단체들이 가세했으며 일부 정치인들까지 은월다원의 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관심은 마을 안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장 최문호를 비롯한 개발 찬성파 주민들은 사태가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력이 마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문호는 주민들을 긴급히 모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회관에 모인 이들의 표정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의 주민들로 생계와 직결된 현실적 문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좋은 가치와 현실적 필요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관광특구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젊은 인구의 유입을 기대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개발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며 혹여 모든 것이 무산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노인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거 은월다원에서 윤석호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지금의 해란이 이어가려는 일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마을이 잃어버린 정신적 뿌리를 되살리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척박해진 삶의 무게 앞에서 당장의 경제적 대안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은 둘로 갈라지며 공동체의 균열은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재우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행정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군청과 도청을 오가며 관광특구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부 여론이 더 커지기 전에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관광특구 지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예상 일자리와 소득 증가폭,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을을 살리려는 뜻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누나와의 대립이 자신을 점점 더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해란도 이러한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송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유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라디오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은월다원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마을 발전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치유와 평화의 공간이 마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기록 속 구절들을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지지와 관심이 늘어날수록 마을 내부의 긴장은 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란이 외부 세력과 손잡고 마을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울의 한 방송사 취재진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은월다원을 촬영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낯선 카메라가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특히 개발 찬성파 주민들은 이런 외부 개입을 노골적으로 꺼렸습니다. 해란은 급히 나서서 취재진을 제지했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해란을 찾아와 우려를 전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해란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균형의 감각을 깨달았습니다. 은월다원을 지키려는 의도는 선했지만 공동체의 화합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말했던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헤라는 홀로 차를 우리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 속에서 아버지는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급함보다는 인내가, 고집보다는 포용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모색했습니다. 은월다원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청파리의 초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차밭의 푸른 줄기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차갑고도 서늘했습니다. 은월다원에 서 있는 헤라는 차나무 잎에 맺힌 성애를 바라보며 계절의 무게가 갈등의 그림자처럼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은월다원의 이름은 빛을 얻었지만 마을 내부에서는 오히려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점점 더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관광특구 지정이 가져올 구체적인 이익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도로 확장, 생활 인프라 개선, 소득 증대 같은 현실적인 수치들은 주민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헤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재우가 보여주는 장밋빛 전망에 흔들렸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매의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균열로 드러났습니다. 헤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은월다원의 정신적 가치를 설파하며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철학을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월다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기억과 치유의 공간이며 상업적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재우는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누나의 말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은월다원을 찾아와 헤란과 마주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말은 상대방의 귀에 닿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재우는 헤란에게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 고향의 실상을 모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은 행정 경험을 통해 마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개발이야말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헤란에게 그 말은 오만과 성과 집착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돈과 업적만을 좇으며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한 잔에 담긴 평화와 치유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곧 윤석호의 철학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갈등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민들은 두 남매의 상반된 주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재우는 특구 개발이 가져올 실질적 이익을 설명했고 헤라는 은월다원의 정신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쪽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둘로 갈라져 더 이상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매의 갈등은 단순히 경제와 전통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의 응어리이기도 했습니다. 재우는 어린 시절부터 누나와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뛰어난 성적과 명성을 쌓은 헤란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늘 뒤처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관광특구 개발은 그런 자신이 마침내 주도적 위치에 서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현실은 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헤란 역시 마음속에 얽힌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문에 몰두하며 가족과 마을을 떠나 있었던 세월 동안 동생이 느낀 외로움과 열등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월다원의 가치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할 정신적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차밭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날, 헤라는 차나무 앞에 홀로 서서 자신에게 남겨진 과제를 곱씹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 속에서 그는 늘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은월다원은 혼자의 공간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와서 치유받고 평화를 나누는 장소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공동체가 오히려 갈라지고 있었고 남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헤라는 관리사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성급함보다는 인내가, 고집보다는 포용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도 단단했고 형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차는 유난히 쓰게 느껴졌습니다. 쓰디쓴 맛 속에서 헤라는 아버지의 철학과 동생과의 균열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은월다원을 지키는 길과 마을을 살리는 길, 두 길이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 채 평행선을 그으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라는 알았습니다. 남매의 균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것은 곧 이 작은 마을의 운명을 가를 깊은 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기온이 차밭을 감싸며 은월다원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응축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나무들은 여전히 줄지어 서 있었지만 바람에 부딪히는 잎사귀 소리는 마치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균열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관광특구 추진의 최종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우는 곧 기자회견을 열고 청파리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그를 개발의 선봉장이라 부르며 그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한편 헤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은월다원의 철학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외부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 정작 마을 내부의 균열을 메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아버지의 유산인가? 미정의 헌신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죄책감인가? 은월다원의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가족과 마을을 떠났던 세월, 동생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늘, 아버지의 뜻을 너무 늦게서야 알아차린 자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갈등에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을 치유와 평화의 공간으로 남기라고 했지만 지금 은월다원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철학에 대한 배반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헤라는 자주다원 창고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편지와 일기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글자들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나눔과 조화에 있다라는 문장은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함께 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동생의 개발 계획에 마음을 열 수 없다는 모순이 헤란을 짓눌렀습니다. 제후의 기자회견 날이 다가오자 헤란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후는 언론 앞에서 청파리의 새로운 관광 도시로서의 미래를 자신 있게 선포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하겠지만 그 환호 속에서 은월다원은 더 깊이 고립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헤라는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직전의 정적 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은월다원 관리사에서 홀로 밤을 맞은 어느 날 헤라는 차를 우리는 손길조차 무겁게 느꼈습니다. 끓는 물에 풀려나오는 찻잎의 향은 늘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그날따라 그 향마저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잔잔히 번지는 향기 속에서 헤라는 자신의 내면이 두 갈래로 찢겨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철학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고 다른 한쪽은 동생과 마을이 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정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숨결은 한층 가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미정은 은월다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차밭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요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친구의 쇠약한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의 지지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은월다원은 지켜야 한다는 사연들이 방송국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헤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외부의 지지와 환호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정작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불안과 피로,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후가 발표할 개발 청사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은월다원 관리사 앞마당에 홀로 앉아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차밭이 아니라 세월 속에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미정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과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옳은 것인지 헤라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월다원의 고요 속에서 헤라는 마침내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러온 기억과 책임, 동생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차밭 위로 내리는 겨울 별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아래에서 헤라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안고 오랫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겨울의 차밭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눈발이 가지 사이로 흩날리며 언덕을 덮었고 은월다원의 풍경은 흰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헤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이제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고 제후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선포한 참이었습니다. 은월다원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점점 더 외로운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미정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숨결은 짧아지고 걸음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는 차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마치 마지막으로라도 은월다원의 숨결을 온몸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헤라는 그 곁에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음을 감추며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때였습니다. 관리사 작은 방 안 헤라는 미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묵은 찻잎 향과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창문 너머에는 차밭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오래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은월다원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를 헤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차나무를 관리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로 도시로 떠났다가 상처 입은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차밭에 불러앉혀 한참을 이야기 들어주었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이 고향을 찾았을 때 그녀는 묵묵히 차를 내어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에서 지친 직장인과 주부들이 잠시 쉬러 올 때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차 한 잔 속에 고요를 담아 건넸습니다. 그 시절의 손님들은 모두 저마다의 상처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차밭에서는 잠시나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은월다원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윤석호의 뜻을 이어받은 땅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 안는 자리였습니다. 은월다원은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고통과 쉼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미정은 헤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은월다원은 아버지의 유산인 동시에 자신이 평생을 걸어 가꾼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차밭은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스며든 자리라는 것을,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헤라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떨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은월다원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아버지의 뜻에서만 찾으려 했던 자신이 정작 평생 곁에서 이곳을 살아낸 친구의 진심을 온전히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정의 삶 자체가 은월다원이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차밭의 뿌리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고 그 기억이 은월다원을 지금까지 숨쉬게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밭 위로 내리는 눈발은 소리 없이 쌓였고 은월다원은 마치 숨을 고르듯 고요했습니다. 헤라는 친구의 식어가는 손을 붙들며 눈물 속에서 그 진심을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 후 헤라는 라디오 앞에 앉아 미정이 남긴 말을 조심스레 풀어놓았습니다. 은월다원은 단순한 차밭이 아니라 시대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찾아와 치유와 쉼을 얻었던 자리라는 것을, 그 속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평생을 걸쳐 스며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 일은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삶의 유산이라는 것을. 방송은 전국에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자체는 여론의 무게 앞에서 더 이상 개발안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헤라는 창밖에 눈 내리는 차밭을 바라보며 친구의 삶과 유언을 가슴 깊이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타오른 작은 불씨였습니다. 은월다원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제 아버지의 철학을 넘어 시대의 사람들을 품어온 미정의 진심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눈 덮인 겨울을 지나 청파리의 하늘에는 서서히 봄의 빛이 번져왔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이미 공식 발표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뿐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지켜낼 방법을 찾을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지자체가 내놓은 최종 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은월다원만은 예외적으로 전통치유지구로 보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고심하던 당국은 여론의 거센 흐름과 해란이 방송을 통해 전한 미정의 마지막 고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은월다원에 깃든 역사와 삶의 무게가 결국 방침을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 발표문이 낭독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특구 지정이 지연될까 우려했지만 곧 대부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개발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은월다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청파리의 분위기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재우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자신의 계획에서 흠집을 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정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성과 속에서 은월다원의 보존은 마치 누나의 완강한 고집이 관철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재우는 은월다원을 찾아왔습니다. 차밭은 겨울 끝자락의 바람에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해라는 관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쌓인 말들이 있었으나 당장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해라는 조용히 차를 우리어 잔에 담아 건넸습니다. 재우는 묵묵히 그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차를 입술에 대자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누나와 대립하며 쌓아온 날카로움이 그 순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은 변함없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미정이 걸어가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해라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유산이면서도 미정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자리야. 내가 말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곳만큼은 다르게 지켜야 했어.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단호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워온 계획의 성공보다도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은월다원은 단순히 누나의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미정의 삶, 그리고 마을의 기억이 함께 깃든 자리였습니다. 그날 남매는 오래도록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잔 사이에서 오가듯 서늘하게 갈라졌던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차를 함께 마시는 시간 속에서 오래된 앙금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해라는 라디오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불이 켜지고 마이크 앞에 앉아 그녀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무게와 따뜻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 은월다원은 많은 이들의 삶을 품어온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친구의 헌신이 있었으며 시대마다 이곳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갈등하고 서로를 오해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남는 것은 화해와 기억입니다. 지켜낸 것은 단순히 차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해라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스튜디오 창밖으로는 봄을 알리는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은월다원은 지켜내야 할 과거이자 앞으로 이어갈 미래라는 것을. 차밭은 여전히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람은 싸늘한 긴장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희망의 바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윤혜란과 윤재욱 그리고 정미정의 삶 속에 담긴 갈등과 화해는 사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시대의 그림자이자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